안녕하십니까.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.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반도체에 봄은 왔는가. 예, 그 주제인데요. 네. 날씨가 봄이 아니라 겨울이에요. 막 눈이 오고 막 추워지고죠. 네, 그래도 올 건 옵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자연의 섭리상, 음양의 법칙, 네. 양음의 조화. 네. 네, 그런 봄은 반도체는 뭐 말이 많았잖아요. 작년에도 모건 스탠리에서 그죠. 뭐 겨울이 온다 하다가 또 좀 있다가 보니까 겨울이 갔다 하고 뭐 난리가 났었는데 그죠. 네, 삼성전자가 어제 5% 오르고 그죠. 예, 오늘은 상승분을 또 좀 반납을 했는데 네. 이제 갑니까 반도체? 이 얘기를 또 드리게 되면 또 이제 이거 또 설레발 또 설레발. 예. 봄 설레발 뭐 또 여름 뭐 이런 것 예. 네. 그렇습니다.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이클은 언젠간 위축됐다가 다시 또 확장되는 게 자연의 법칙이죠. 오늘 그렇죠. 기와 도를 믿는 분위기로 가네요. 그렇죠. 네. 산업이 다 사이클이 있으니까 그죠. 그렇습니다. 네. 예, 사이클 얼마짜리 사세요? 네, 시클리컬. 예, 네. 예, 시클리컬. 예. 네.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요즘 이제 가장 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두 가지 글로벌 IB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저희가 다 아는 모건 스탠리, 네. MS. 네. 예, 이쪽에서는 여전히 그 최근의 리포트까지 보게 되면은 여전히 반도체는 바닥은 아니다. 예, 여전히 좀 묵직하다라는 네. 쪽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, 그 나온 다음에 거의 한 달 뒤에 나왔던 다음 리포트가 CT 그러면서 나온 리포트입니다. 예, 윈터 엔즈. 네, 윈터 끝났다, 겨울 끝났다라는 쪽들입니다. 그러던 쪽에서 어떻게 맞느냐라는 쪽들은 이제 조금씩 더 확인해야 되겠지만, 그래도 좀 최근에 나오는 동향을 보게 되면 메모리 업황은 다른 거 없습니다. 그냥 디램 가격. 그렇죠. 가격만 보면 일단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렇죠. 쪽들이고, 게다가 또 그를 선행하는 거는 주가라고 보는데, 주가가 일단 국내 업체들은 좀 이제 막 뭐 좀 변화가 나오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. 해외 쪽에서는 좀 다른 게, 저희가 보통 얘는 키옥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낸드 쪽에 그래도 저 막 올라오는 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, 키옥시아가 올해 들어서 거의 한 30% 올랐나? 그렇게 그래요? 들을 겁니다. 예. 기옥시아 주가는 안 보니까 뭐 인텔은 보고 TSMC 보고 그렇죠. 네. 제가 그쪽까지는 커버하는데 예. 또 그 좀 딥하게는 또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, 네. 또 하나 이제 디램 쪽의 메모리 쪽에서도 어떤 4위가 저희가 1위가 삼성전자, 2위가 하이닉스, 3위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, 4위 업체가 있습니다. 그게 나냐 테크놀로지라고. 나냐 예, 대만. 대만 쪽이죠. 네네. 예, 그런 쪽에서 얘도 거의 한 50% 올랐습니다. 네, 그 그렇게 되면은 왜 이렇게 주가가 얘네들은 강한데 나머지는 약하냐라고 봤었을 때, 일단 뭐 벌써부터 좀 분위기는 좀 들어왔다고 봐야 되는데, 그게 이제 약간 모듈 쪽을 좀 더 강하게 키우는 쪽들은 주가가 그렇게 움직입니다. 네. 그러니까 메모리 모듈 쪽의 흐름들이죠. 그러면 메모리 모듈을 공급하는 쪽들은 네. 예, 역시나 이제 가격들에 따라서 민감하게 바뀌는데, 지금 요즘에 최근에 이제 가격들이 좀 바뀌다 보니까 네.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그거를 메모리 모듈이 아니라 커머디티라고 얘기하거든요. 네, 커머디티 쪽도 변화가 될 것이다라는 쪽들에 관심이 들어오다 보니까 삼성전자도, 그리고 또 그를 같이 추종하는 SK하이닉스도 조금 이제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들, 이게 좀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 아니냐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. 그런 측면 쪽에서 뭐 또 아직까지 얘기도 많습니다. 그 삼성전자의 그 무거운 모습들을 이제 그런 쪽과 비교를 해서 볼 수가 있겠느냐라는 쪽으로는 생각하고 있는데, 두 가지 사실들, 일단 그래도 네. 디램 가격들은 반등한다. 그리고 또 그 반등할 때 나왔던 여러 가지 얘기 보게 되면, 일단 뭐 신경을 HBM이나 다른 쪽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, 그러면 여기서 제대로 투자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겠죠. 예, 그렇게 되면은 그게 상대적으로 투자가 좀 덜하게 되면은 그 공급은 제한되어 있는데, 예. 그러면 이제 수요만 살아나게 되면 수요가 자극해서 움직인다라는 쪽으로 봐야 되겠죠. 그 수요는 지금 중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중국에서 나오는데,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이구환신 정책에 따라서 뭐 PC, 뭐 또 스마트폰 이런 것들 다 보조금 주다 보니까 거기서 슥 움직이는데, 제가 느끼기에는 그거 플러스 알파, 지금 요즘 보면은 중국에 떠오르는 세븐이라고 그러죠. 타이거 뭐라고 하는 이제 그 세븐 기업들, 테크 기업들, 뭐 알리바바, 펀드도 뭐 이런 쪽들이 좀 변화가 먼저 강하다 보니까, 거기서는 이번에 민간 기업이 주도를 해서 AI 쪽에서 딥시크 봐라, 우리 하면 할 수 있다, 우리도 같이 투자하게 해주세요 하니까, 우리 시진핑, 우리는 아니죠, 시진핑 주석께서 불러가지고 독려를 하고 그런 현상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, 여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또 나오는 것도 만만치 않다 보게 되면, 거기도 자극을 받아서 우리가 미국만 볼 게 아니라 중국도 변하고 있다는 쪽들의 수요 변화가 감지되면은 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냐,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. 적어도 뭐 다시 겨울이 왔다라든지 뭐
하강 사이클로 접어들었다가 아니라 네. 뭐 바닥일까라는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사실은 긍정적인 거죠, 그죠? 그렇죠, 네, 예. 그런 거고 중국에서의 수요가 또 늘어나고 있고 네. GTC 모멘텀도 있잖아요, 이번 주에. 예. 이제 GTC 모멘텀도 있는데 일단은 이제 시작은 이제 뭐 17일부터 네. 하기 시작해서 이번 주 내내 뭐 네.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가장 백미는 어디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제 젠슨왕 선생님이 직접 나와서 자 우리 엔비디아는 하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가 네. 이제 주목한다고 하게 되면 약간 주중반 이후라고 봐야 되겠죠. 그런 쪽에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다른 거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걸 왜 만들었느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만든 GPU를 통해서 이제 칩을 만들어가고 그걸 통해서 AI가 학습하고 추론하는 과정 쪽에서 어떤 식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나가겠느냐라고 네. 하는 여러 가지 산업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장이다 보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뻔하겠죠. 그러니까 우리께 있어야 너희가 이런 산업이 근데 될 수 이제 있다. 지난번까지 그랬는데 그죠? 네. 뭐 블랙엘이 나오고 그죠? 새로운 이게 있어야 이건 더 센 놈이야. 네. 이래 있는데 그죠? 네. 이번에 뭐 루빈 얘기가 이제 나올 거라고 하는데 네. 그렇죠? 네, 미스터 그- 루빈. 그렇습니다. 네. 예, 사람 이름하고 비슷하긴 한데 네. 근데 아직까지는 블랙웰 가지고도 말이 많아요. 그렇죠. 이게 네. 지금 제대로 그러니까 GB 200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네. 이게 발열 문제부터 뭐 설계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음. 이게 출하가 제대로 되겠느냐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이상 없다라고 하는데 시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왠지 잘 못 들어가는 느낌이 나다 보니까 예, 그런 쪽에서 우려감은 있는데 그걸 또 어떻게 불식시키고 그러니까. 게다가 또 이번에 나온 얘기는 그러니까 루빈도 얘기는 하겠지만 그 GB 200이 그렇다고 되면 GB 300 뛰어넘어서 300까지도 벌써 한 6월 달이면은 빠르게 출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. 근데 문제는 뭐 네. 블랙엘이나 기존 제품을 발열이나 이런 재고 뭐 딜레이 없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이제 아니 고가치가 없어도 된대요. 이게 사실 뭐 좀 새로운 변화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게 이제 딥시크가 네. 깨버렸던 이런 그러니까요.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약간 축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네. 딥시크 같이 가성비가 높은 AI들은 AI대로 또 쓰는 거고 하지만 좀 더 우리가 어차피 실생활에 나오는 모든 생활에 대해서 학습하고 의문에 대해서 답하고 그에 따라서 생성형뿐만 아니라 또 이제 적용되는 여러 가지 산업을 봤었을 때는 그걸 가지고 할 수 있겠냐? 그걸 저가의 그러니까 가성비가 높은 거는 가성비가 높은 대로 쓰긴 하겠지만 그 이상을 넘기 위해서는 역시 돈을 투자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방향이고요. 거기다 이제 돈을 계속 쓰겠다는 것들은 맞긴 맞는데 워낙 지금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거마저도 알고 있는데 주가가 안 가. 그러면은 에이 좀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되는 국민들이 있겠죠. 그런 쪽에서 흐름을 네. 보게 되면 차원은 다르다라고는 그들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. 네, 김민수 대표님 만나고 있습니다. 어쨌든 반도체는 네. 뭐 흔들릴 때도 결국은 사실은 다 비울 수 없는 포트잖아요. 그렇죠. 가져가자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. 네. 물론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 49,900원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게 이제 저점이었는데 그죠? 아 그때 내가 바닥인 것 같았어라고 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그때 홈쇼핑을 말고 49,900원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49,900원 샀어도 지금 4달을 사실은 옆으로 또 기었어요. 그죠? 그렇습니다. 예. 예, 그게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인데 결국은 이제 반도체는 핵심 섹터 중에 하나이고 네. 반도체가 또 가져야 되고 그죠? 네. 그러면 이제 기업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결국은 하이닉스 작년엔 뭐 하이닉스의 판이었는데 그죠? 그렇죠. 올해는 이제 삼성전자의 시간이 예, 오는 건가요? 왔나요? 돌아온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이제 설레발? 설레발 플러스 네. 또 네가 얘기하면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오는 네. 또 이제 댓글도 사랑입니다. 네. 그래서 좀 안고 가야 되겠지만은 근데 중요한 거는 업황의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주가는 움직이겠죠.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그거를 바라보는 외국인들 입장 쪽에서는 일단 그동안 한 9월 달부터 주구장창 팔았습니다. 그러면 이제 벌써 6개월 넘어서 한 7, 8개월까지 이렇게 계속 들어왔던 모습들인데 그렇게 되면은 뭐 한국 시장이 실어서건 아니면 또 뭐가 어떻게 될 건가 데 삼성전자 중심으로 매도가 나왔다고 하게 되면 거기서 그대로 업황이 변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매수로 바뀔 거 아닙니까?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삼성전자 중심으로 변화가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주가는 느리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채워두는 과정이 나오고 거기서 레벨업 시키는 과정이 나오게 되면 과거는 다를 것이다 라고 네. 하는 게 일단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게다가 일단 실적도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. 지금 작년 4분기 때 삼성전자가 와장창 실적이 조금 예상보다 못하다 보니까 거기서 특히 하이닉스한테 밀렸어. 이게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였죠.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좀 충격을 좀 받았었고 그러면 1분기까지도 역시나
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. 그런데 잘 보시게 되면은 거의 1분기가 바닥이겠거니,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수치겠거니라고 예상을 하다 보니까 1분기 실적 발표하고도 뭐 충격이라기보다는 여기가 저점이게 되면 거기서부터 턴하는 과정을 본다. 그러면은 시장의 관심은 이게 또 오히려 또 메모리 업계 같은 경우는 또 실적의 변화와 함께 주가의 바닥권은 미리 또 찍지 않습니까? 그리고 또 턴을 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조금 더 나은 분위기가 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봐야 되겠죠. 네. 네. 그러면 삼전이 오를 여지가 더 많은가, SK 하이닉스가 오를 여지가 많은가를, 하이닉스는 요즘 사실 좀 쉬고 있는데 그죠? 근데 네. 사실 디램 좋아지고 HBM 쪽도 뭐 사실 수요가 주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사실 하이닉스도 또 좀 갈 수 있는 여력은 되지 않을까요? 네. 근데 제가 이제 본 거는 네. PBR로 보면 지난번에 이제 SK 하이닉스는 이제 한 2배 갔잖아요, 그죠? 그렇죠. 네. 지금은 1.92배고 네.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한 0.9배입니다. 지금 0.9배인데요. 이제 한 1.1배까지만 봐주니까 64,000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 하이닉스는 지금 사실은 2배 가까이 와 있는 거고죠. 네. 네. 그렇게 보면 뭐 PBR 이런 거로 보면 삼성전자가 조금 더 오를 여지는 있어 보이긴 하는데. 그렇습니다. 제가 보통 밸류 메리트를 따진다 그러면 PBR 기준으로 많이 찾아볼 거 아닙니까? 네, 네, 그렇죠. 그럼 거기서 기반을 해서 야 삼성전자 PBR 뭐 0.8배 이 정도는 너무한 거 아니야? 네. 이쪽으로 많이 해석을 했었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대로 만약에 작년부터 끌고 왔었다. 그러면 삼성전자는 계속 샀었겠지만 수익이 안 나는 상황이었고 네. SK하이닉스는 물론 크게 움직였다가 다시 좀 조정받았다가 또 다시 움직이는. 그러니까 플레이는 충분히 됐다고 하게 되면 고 PBR을 살 것이냐 저 PBR을 살 것이냐 그 차이는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네. 모아간다는 거는 저 PBR 쪽에서 계속 모아간다고 하더라도 일단 성과가 나오는 거는 좀 묵직하게 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나올 거 아닙니까? 그런 쪽을 봤었을 때 단순하게 PBR로 계산을 해서 업황과 함께 보는 거는 또 그렇게 썩 맞지 않은. 그러니까 PBR과 PR을 개념들이 다르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네, 자산 가치와 그리고 또 실적이 개선되는 속도와 그런 데를 보게 되면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PBR로 보면서 모든 걸 계산 시클리컬 업종을 과거에는 많이 그랬었습니다. 네. PBR 기준에 따라서 움직였는데 한 2000 그 코로나19 이후부터 나오는 섹터들의 동향을 보게 되면 너무 여기 몰입해서 봤다가는 우리 또 중심은 잡긴 잡겠지만은 네. 예, 그게 주가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오히려 실적 변화가 더 강하게 나오는 것들을 더 챙기는 게 맞지 않느냐. 그럼 예. 삼성전자를 살까요? 하이닉스를 살까요?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. 지금부터는요. 네. 예, 그렇게 봤었을 때 네. 좀 치사하고 비열한 전략이지만 네. 이왕이면 같이. 같이. 네. 근데 제가 기준은 저는 그러니까 하이닉스만 계속 플레이를 하다가 네. 이렇게 돌아오기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7대3 하이닉스를 나눠서 삼성전자를 편입시켜서 그렇게 가져가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. 하이닉스 100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렇습니다. 그렇죠? 거기서 일부를 좀 빼서 70, 네. 삼성전자 30. 참 그렇게 네. 두 트랙으로 네. 양방으로 네. 네. 그냥 어차피 이걸 뭐 그렇다고 뭐 단기나 아니면 뭐 스윙을 할 것도 그렇죠. 아니고 네. 그러니까 사이클이 돌아갔다가 확인되는 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네. 그렇게 가져가는 게 이번 사이클은 그래도 그렇죠. 네. 둘 다 챙기지 않을까. 좀 비열한 전략이긴 하지만 네. 그죠. 그리고 뭐 반도체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갈 수는 없지만 네. 좋은 전략이네요. 소부장은요. 소부장은 사실은 그 동안에 하이닉스가 가면서 결국 그 HBM 쪽이 주도했던 거 아니에요? 그렇습니다. 최근에는 뭐 유리기판이나 뭐 이런 게 같긴 했습니다만 그죠? 네. 그럼 이제 올해는 여기도 이제 HBM이 안 돼서가 아니라 삼성전자의 브라더들 쪽을 좀 봐야 될까요?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. 네.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면 이제 저희가 먼저 챙겨보는 게 과거 얘기까지 하게 되면 HBM 예.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 그랬습니다. 저희가 HBM 하게 되면 한미반도체만 봤었죠. 그렇죠. 네, 한미반도체가 거의 독점적으로 본딩 쪽은 다 내 거야라고 하면서 움직였다가 거기서 이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한화비전 갑자기 떡 나오기 시작하면서 퀼테스트 계속 해오다가 이번에 15대인가 뭐 20대인가까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공시가 나왔습니다. 네,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일단 여기서 시작하는 반응들은 한미반도체는 실적 좋아지는 거 확인됐습니다. 벌써 이제 드라마틱하게 쫙 올라오는 거 확인되는데 EPS 성장은 알겠는데 거기다가 멀티플이라고죠. 멀티플이 과거에는 얘가 독점이니까 얘가 다 할 테니까라고 하게 되면 멀티플을 이만큼 줬습니다. 근데 한화비전이 떡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잠깐만 이 정도까지 멀티플 주면 안 되겠지. 그래서 이거를 거기까지 적용을 못 시키다 보니까 EPS 확장은 맞긴 맞는데 그거까지만 바라보는 현상들이 나오는 거죠.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약간 좀 한계가 있는 모습들로 보이고 한화비전은 그러면 얘는
지금까지 CCTV라고 하는 하나 비전 쪽 거기다가 하나 정밀기계 두 개가 합쳐지다 보니까 저는 CCTV도 중국산 많이 대체하네. 거기에 같이 와. 하나 비전이 보여주는 또 본딩 쪽에서 새롭게 들어가는 쪽들을 같이 끌어오다 보니까 이게 부각을 받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대표 두 주자만 보게 되면은 네. 일단은 시장에서 반응은 하나 비전을 조금 더 그러니까 새롭게 들어오다 보니까 확장을 시키는 것은 하나 비전을 더 쳐주는 것 같고요. 그렇다고 한미 반도체가 못 가진 않을 겁니다. 실적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또 맞춰서 움직일 겁니다. 근데 그런 정도까지 그러니까 회복하는데 예전만큼의 멀티플을 확 주면서 움직인다라고 대응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회복해서 살아날 때까지 살아나게 되면은 그때 맞춰서 좀 정리할 거 정리하고 압축해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하나비전은 또 좀 눌린다 그러면 여기서 또 네. 예, 대응하고 그게 약간 전략들이 바뀌어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소장은 종류가 많죠. 게임 네. 많은데 이제 종합 반도체로 보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이제 투트랙으로 그죠? 네. 가져가는 방법. 그다음에 HBM 쪽은 한미 반도체와 한화 비전을 또 이렇게 좀 섞어서 가져가고 네. 시소 전략 뭐라 그러죠? 바벨 전략으로. 네. 네네. 게다가 네. 그러니까 HBM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나올 것 같아요. 올해부터는 네.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개발한다 그랬는데 개발해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이제 납품하기 시작합니다. 그러면 그게 수조 얼마씩 들어간다 이렇게 그 공시나 변화가 보일 때마다 네. 레벨업이 툭툭 들어오는 종목들이 나올 것 같아요. 뭐가 들어요? 레벨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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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나 혼자만 레벨업. 예, 나 혼내 같이 레벨업 해야죠. 같이 레벨업. 박사님 혼자 하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. 네, 네. 예, 예. 네. 그러니까 그런 쪽 종목들도 많이 보일 겁니다. 예. 네, 그래서 처음에는 다 기대가 없다가 네.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대표적인 뭐 테크윈 같은 경우 이 음. 큐브 프로버의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다고 보여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변화가 될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계속 모여서 이쪽에서도 네. 계속 성과 기대했던 거 그 이상 그 수주 확대 이렇게 나와서 변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거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레거시 쪽이죠. 예. 레거시 쪽도 이쪽이 그러니까 이번에 삼성전자보다 먼저 출발했습니다. 먼저 출발해서 슥 가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 업황이 턴에서 간다라고 했었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뭐 여러 가지 변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묵직하다고 하더라도 이게 턴하는데라고 해서 보여줬던 대표적인 게 한솔케미칼이죠. 이게 먼저 저점 찍고 슥 하고 움직이다 보니까 네. 메모리 업황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안고 움직였다라는 쪽들이 이런 데서 먼저 나왔다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레거시 쪽들의 변화가 이번에는 특이하게 소재 쪽에서 먼저 나왔고 게다가 맞아요. 어떤 제품 그러니까 약간 성과를 먼저 내놨던 장비 쪽들이 먼저 움직였고 그걸 잘 보시게 되면은 또 이번에 메모리 쪽에서 가장 많이 또 저희가 위협으로 받았다고 하는 게 중국 쪽이지 않습니까? 중국 쪽에서 CXMT 이런 쪽에서도 계속 또 우리 DDR4지만 열심히 할래라고 하다 보니까 걔들이 자립하려고 하게 되면 뭘 먼저 하냐면은 장비를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? 장비는 저기 또 멀리서 또 뭐 좀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친미 쪽에 들어오게 되면 약간 잘못하게 되면 또 규제를 많이 받다 보니까 한국 쪽에서 발주해서 들어온 게 되게 많습니다. 작년에 4분기 때 중국 향으로 들어간 매출이 나와서 선방했던 섹터들이 많거든요. 그러면 여기서 중국 쪽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실적은 선방했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업황까지 돌아간다. 그러면 업이 더 되는 거 아닙니까? 예. 그럼 중국 향으로 매출이 많이 나왔던 종목들 쪽은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더 부각을 받고 각광을 받고 있구나. 대표적인 게 주성 엔지니어링이죠. 네, 이거 같은 경우도 오히려 생각보다 빨리 움직였고 생각보다 그쪽이 바탕이 돼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더 고점을 빠르게 찍는다라는 쪽에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. 네. 반도체 이야기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